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무수히 다양한 인간관계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디지털 세계에서조차 간혹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마치 필연적인 드라마로 받아들이곤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전투를 벌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우아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갈등의 심연 속에서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많은 지혜로운 선구자들 가운데서도 묵자의 그 유명한 무의기의 원리를 적용한 갈등 해결 기술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갈등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조화를 이루며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왜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깊게 성찰해 본 적이 드뭅니다.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명해 보면 그 중심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 자리한 이기심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 심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갈등의 회피와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에게 이기주의는 내재되어 있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에게 상호작용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무기로 싸워봐도 결국은 어둠에 파묻히게 되지만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움과 싸우기보다는 밝은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관점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신의 의견을 철통같이 갖게 하고 때로는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이는 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타인의 견해에 분노하거나 불합리함을 느끼기 쉽죠. 갈등 없이 승리하는 법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탐색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먼저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감정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역시 동일한 인간적 한계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너그러운 입장에서 대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임할 때 상대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열린 자세를 취합니다. 아무리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이를 수용할 여지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 없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상대방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립보다는 대화를, 갈등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비록 도전적이지만 양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대략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지혜를 전한 한 위대한 인물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곧 묵자로 알려진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적 주축은 바로 겸해, 즉 보편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겸손을 근본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묵자는 초기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른 유학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인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이름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묵자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7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 복장은 한 개인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드러낸다면 해당 인물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제로 이로운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그저 지식이 있는 척하는 사람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지식을 내보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함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때때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상책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지 마라. 달콤한 언변으로 다른 이들을 현혹하는 이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분이라면 자신에게 고언과 듣기 불편한 말을 건네는 일을 오히려 가까이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기분을 조금도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독설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모든 인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데는 칭찬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분은 드물죠. 반대로 비판만 하는 이의 곁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싶어하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칭찬과 아첨은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면 아첨은 상대방을 달콤한 가식으로 현혹한 뒤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려고 하는 의도적인 마음이기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말씀을 아끼지 않는 신하가 필요하며 반대로 국가가 몰락하길 원한다면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신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산처럼 높은 학식, 재능이 있어도 그저 땅같이 낮다고 생각하며 산처럼 높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땅과 같이 낮추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다. 그저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에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가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 항상 겸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게 미덕일 것이다. 네 번째, 의미 없는 논쟁은 피하라. 맞고 틀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세는 자칫 의미 없는 논쟁에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한 논쟁에서 승리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승리와 패배에 목숨을 거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권합니다. 끊임없는 다툼에서는 결국 감정만 상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패배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논쟁을 피하려는 태도가 때로는 승리로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 즉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의 기분을 순간적으로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대방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일입니다. 5번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 옵니다. 오로지 자신의 존재만을 안고 태어나죠. 그리고 삶이 끝날 때에도 소유한 것들을 데려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릴 때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는 일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손으로 떠나야 하니 말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유할수록 함께 지켜야 할 것도 더 많아집니다. 소유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득 찬 자아는 남을 위한 여백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채워 넣을 수 있을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움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것은 집착에 불과합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6번째, 소인배를 피하라. 이른바 소인이란 개념은 인색하고 간사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소인들은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심리에서 적은 것을 나누려 하면서도 남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경우 타인을 이용하여 본인만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능숙하며 때로는 이러한 행위가 천성적인 듯 보입니다. 소인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절함으로 접근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의 숨겨진 본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우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속담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너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행위는 종종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자신을 드러내고픈 유혹에 사로잡혔나요? 이는 불필요하게 타인의 시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는 귀중하니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타인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인간 심리임을 잊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굴뚝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축하를 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이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말하며 적절한 때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빈 곳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헛된 자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쓸데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교만한 자나 부족한 자나 모두 받아줄 빈 마음을 가진 너그러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람은 품어주어 성숙하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